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의 능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하원 의장안이 제안한 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명만 반대했고 하원 의장에 속한 공화당에서는 93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에서 오랜만에 압도적 단결을 한 정치인들은 친이스라엘 시위에서는 더욱 단결된 결의를 증명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주도한 이 시위에는 거의 30만 명이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역시 신임 하원 의장 역할 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특공대를 진입시켜 병실마다 문을 열고 하마스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3개의 발사체가 병원을 타격했으나 이스라엘의 레퍼토리는 이번에도 팔레스타인 쪽의 오발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잠시 뒤부터 4시간 동안 회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대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듯 보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은 합의했지만 나머지 이슈에 대한 합의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바라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10월의 소비가 활발했던 9월과는 달리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경제활동은 강하지만 쿨해지고 있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방향 쪽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땡스기빙데이 디너 평균값은 몇 년 오른 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5% 내려간다고 오늘 관계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시건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 같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올리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주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민법이 연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도전을 한 그런 그 텍사스 주의회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의 탑뉴스가 때로는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확고하게 이것이다 할 때는 통일이 되지만 텔레비전은 뭐 아무래도 보여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에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알시파라는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병실마다 다 문을 열고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여기 있다고 하마스를 찾아다니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뿌연 것을 보면은 뭔가 그 군사 도구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뿌연 빛인 것 같네요. 특공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면 뭔가 빛이 있어야지 되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금요일 정말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 그 위기를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이 3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았는데요. 연방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압도적으로 그 안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2명만이 이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한 뭐 1월 19일까지 또 2월 2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부를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이 안에 2명만 반대라고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212명에서 또 1명 빠졌으니까 아무튼 나머지는 전부 찬성을 했고 공화당은 그에 비해서 93명이나 반대를 했거든요. 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입니다. 336대 95, 3분의 2였어야지 되는데 아주 쉽게 넘겼죠. 이제 다음 절차는 상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척 슈머건 미치 매코넬이건 전부 연방정부 폐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금요일 전에 합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연방 하원 의장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연방 하원 의장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것은 친이스라엘 시위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시위는 물론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요한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제 미국 정치인들이 전부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복음주의가 속해 있는 공화당의 단합대회처럼 보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로스턴 교수가 복음주의에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다. 이거 뭐 이 교수 얘기 안 들어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하원 의장도 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공화당이 이 정도의 단합을 보여준 건 참 오랜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 어제 그 시위는 March for Israel 한 30만 명이 모였다. 주최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유대주의를 금지해야지 된다. 휴전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이 그 비디오를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벤자민 네탄야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팔레스타인을 조금 침공을 해서 그 전쟁 자체가 좀 도를 지나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벤자민 네탄야후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선이 이기는 것, 인간 윤리가 피에 굶주린 자들에게 이기는 것,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 휴전은 터무니없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과 영원히 자랑스럽게 서 있다는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연사 여기 나와서 연설합니다. 이 바쁜 오늘 같은 날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쁜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워싱턴에서 이처럼 양당이 모이는 적이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미국인도 하나로 묶습니다. 연방 신임 하원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신임 하원 의장의 이 같은 얘기는 전부 이제 보수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사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안건의 우선순위, 강약 조절을 연방 하원 의원이 종교에 완전히 뿌리를 두고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단에 보면은 수십 개의 이스라엘, 미국 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뭐 미치 메코넬은 안 왔지만 그 척 슈머라든가 하킴 제프리스가 또 딱 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연설할 때 민주당의 하원 지도자인 대표가 하킴 제프리스가 뒤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요. 그 밖에 뭐 조지 언스턴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나왔는데 어제 이제 이 그 시위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고 에릭 핑거홀트라는 그 주이시 북미주의 주이시 연합회의 회장이 주도를 했는데 여론은 미국인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 지지가 조금 내려간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압도적으로 특히 공화당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기독교인과 미국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함께 뭉쳐야지 된다 하면서 뭐 에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얘기 나오고 성경 무슨 주일 예배처럼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패소버 6월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번영을 지켜주실 것인가를 보여준다. 뭐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은 성경에 있는 뭐 예언의 성취다. 뭐 이런 얘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스라엘은 산 위에 빛나는 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firstborn이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 쫙 했습니다. 뭐 구약 시편 뭐 몇 장, 그 17장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열된 것처럼 물론 주이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어제 집회에 많이 나갔지만 조금 민주당은 좀 분열됐고 점점 분열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40개의 연방기구에서 한 500명 정도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정책이 너무 편파적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서한 같은 것을 어제 뭐 공개 서한 같은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하원 의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제의 그 마치 포 이스라엘을 전해드렸는데 마이크 존슨이라는 신임 하원 의장이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잘못된 규정이다. 우리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로서 그 뒤에 이제 다른 대통령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있지만 캐톨릭 신자로서 내가 캐톨릭의 어떤 이득이 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굉장히 그 당시에 강조를 했었고 유권자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하원 의장은 아주 영향력이 막강하거든요. 그 막강한 신임 하원 의장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규정이다. 잘못된 이름, 잘못된 명칭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정치가 공공생활에 있어서의 이 종교의 역할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지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임 하원 의장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그 기독교 신자 가운데서는 정말 하원 의장 마음에 드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는 꼭 기독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뭐 여러 종파가 있고 하니까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변호사를 했지만 변호사 할 때도 종교적인 활동에 제한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것으로 본인이 딱 그 커리어를 쌓고 나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건 뭐 종교를 많이 이제 펼쳐야지 된다. 이런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지금 그의 사무실에 보면은요. 왼편에 사진으로 볼 때 성조기가 있고 오른편에는 어떤 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냐면 Appeal to Heaven 그 플래그가 추가가 되거든요. 흰색이고 그 Appeal to Heaven이라고 때로는 Appeal to God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흰색 가운데 이제 초록색의 소나무가 새겨져 있는 독립전쟁 당시부터 이 길을 썼고 미국의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의 심볼이라고 하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켰을 때 뭐 그냥 우연히 갔거나 순수하게 간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독교 민족주의의 심볼인 이 길을 Appeal to Heaven 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원 의장이 하는 얘기가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걸 쓴 거지 헌법 자체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세계관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보라. 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정치를 본인의 그 이상을 실현할 때도 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박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 그 뒤에도 CBS 어제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선서를 딱 하고 나서도 기도부터 쫙 하고 종교적인 믿음은 미국인이 된다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헌법 1조에는 의회는 종교 기반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반대로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도 만들 수 없다. 이 사람은 헌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얘기다 하지만 뭐 법학자인데도 법의 해석이 다 다르니까 대체적인 해석은 의회는 종교 기반을 존중하는 종교에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이건 이제 대부분 그 특혜를 준다는 게 무슬림의 불교에 특혜를 주는 거겠어요. 기독교죠. 그리고 반대로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도 만들 수 없다. 이게 헌법 1조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신임 하원 의장은 그 분리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종교 행위가 합법인지 아닌지 이걸 다루는 것은 대법원에서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그 사건에서 신임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종교 우선에 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종교가 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 이걸 계속
친이스라엘 시위하러 가서도 또 언론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하고 아예 거기에 그 어필 투 헤븐이라는 플래그를 본인의 사무실 오른편에 가져다 놨을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건데 지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뜻에서 미국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쳐부셔야지 돼 하는 정말 쳐부숴야지 돼 하는 그 뉘앙스의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마브리스트하고 NPR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여론조사던데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금 한 30분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주일째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줄어듭니다. 물론 공화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32%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답변 냈는데 이건 10월 중순 내 41%보다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간에서 중재자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게 한 달 전에는 27%였는데 10월 7일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9%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지 된다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고요. 미국인 가운데 70%가 지금 휴전해야지 된다.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터가 될 일보 직전이거든요. 저 병원이 알파시 병원이. 민주당은 4분의 3 휴전해야지 된다. 공화당은 반 정도가 휴전해야지 된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온라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큽니다. 4%포인트고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는 것도 또 많은 다른 이슈를 보는 것에서도 이 기독교적인 기반이 많고 이게 또 현재의 신임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신임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2024년도 대선과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하는가 번지지 않게 하는가 여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만 무조건 지지해라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지면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중국과 이스라엘 사태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대로예요. 요즘 뭐 드라마에도 뭐 병원에서 막 범인을 찾아다닌다. 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공대가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병원에 들어가서 하마스를 수색하고 있고 어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병원이 하마스의 어떠한 그 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이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잠시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을 먼저 전해드리고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하는데 어떤 매체에서 제가 봤죠? 4시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굉장히 우선 서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은 있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기대 수준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와서 평점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 소통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제 오해해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전화를 받는 거 서로 전화 안 받는 것 아니고 전화 받고 서로 말을 해서 오해를 푸는 것. 우리 군대가 중국 군대와 컨택이 다시 가능해지는 것. 그 풍선 사태 이후에 미국이 아무리 전화 걸어도 중국이 안 받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사태가 있으면 한국이 아무리 북한에 한라인으로 전화 걸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막 안 받고 하잖아요. 지금 그 역할이 미국과 한국이 바뀌어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이 대상 국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좋게 발전까지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디커플링 서로 손을 딱 끊고 완전 대결로 가자 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도 엄청 어려운 일을 1년 동안 많이 겪었고 미국은 지금 전쟁을 두 군데서나 말하자면 하나는 완전히 대리전을 치르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중요한 적이고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미국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걸 대척점으로 가기는 아직 미국이 너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얘기는 한 2주일 전부터 계속 똑같이 반복되네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게 이제 이달 말에 두바이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존 케리는 벌써 지금 귀국했나요? 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마이크 존슨 같은 신임 하원 의장은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 최고의 도전이 기후변화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데 기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걸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머리카락 하나리라도. 이게 이제 지금 하원 의장의 종교적인 신념이거든요.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 너무 무섭다. 미국은 올해만 해도 뭐 재난으로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250억 달러 정도 손해본 돈을 썼어야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해서 가장 중요한 건 2015년도에 그 파리 그 기후협정 그 목표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건 이제 트럼프도 싫어하고 또 부시도 뭐 싫어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이때는 이제 세계 공통적이니까 섭씨로 하죠.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야지 되겠다. 아무튼 1.5도까지는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려면은 중국이 또 이제 화석 연료는 또 대체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데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자. 물론 테크놀로지 기술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 이건 안 하지만 중국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하는 것. 이건 이제 미국도 협조하고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뭐 펜타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펜타닐을 제조하는 화학 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언론사마다 다 다릅니다.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핫라인, 군사 핫라인 같은 것은 다시 오픈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경제 중심이잖아요. 하니까 인공지능에 관해서 뭔가 협의가 나올 거다. 언론사마다 다 지금 다른 그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공동 성명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장 확실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하는 게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다. 이 점은 BBC 방송이 아주 서로 다른 그 특파원들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기서 무슨 성과를 내겠는가. 때로는 지도자가 해외에 나가면 국내용으로 활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뭐 아이오와 같은 데 가서 뭔가 분위기 좀 좋게 하고 농산물 이런 것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경우는 워낙에 본인이 주석되기 전에 왔었을 때 환대를 받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중국에 뭘 해줬고 해서 또 미국에서도 시진핑이 주석이 되자 그 당시에 아이오와에서 친분이 있었던 정치인을 뭔가를 또 중국과 다리를 놓게 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에 가서 뭐 예쁜 꽃다발도 목에 걸고 뭐 이런 좋은 분위기도 하고, 뭐 일론 머스크와 어제 저녁을 먹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세계에서도 걱정을 할 정도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쁘면 세계가 휘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정말 중국 경제는 언제 멈출 거야? 막 10% 이상 쭉쭉 올라가던 데가 언제였느냐 싶게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또 뭐 기술 부분에서 엄청 해고를 했고요. 주택 위기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래서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는 또 본인이 선택을 했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슨 외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리고 또 장군도 숙청을 하고, 그러면 공산당이 뭔가 약하네, 삐걱거리네, 뭐 사람들이 국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핵 미사일 담당자도 뭔가를 뭐 처리를 해버리고, 상층부가 좋지 않아, 이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코비드 때 완전히 뭐 0%도 우리는 1%도 허용하지 않겠어, 완전히 문을 닫아놔서 사람들의 원성이 심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돌려보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갔더니 말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바이든이라는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하나도 안 밀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떤 때 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인사를 할 때 누가 굽혔다느니, 시진핑은 뭐 뻣뻣하니 늠름했는데 바이든이 조금 유연했다느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알면서 눈 감아줍니다. 대신에 실제적으로 받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군사 핫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진핑의 포커스는 중국 사람들에게 내가 바이든보다 강해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에 많은 것들이 포커스가 이제 갈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획기적인 진전은 기대도 안 하고 큰 개선도 현실적이지 않고 목적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말은 많이 해보는 거죠, 서로. 중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게 전쟁이 더 퍼질 수 있으니까 좀 어떤 이란의 도발적인 행동 같은 것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말을 안 했을 때보다는 미국이 해줬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라고 답을 했다면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어떤 그 치명적인 군사 장비 같은 것 보내지 말아주세요.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고, 그런 것들.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요청이네요. 그런 것들과 펜타닐에 대한 거, 경제, 무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선거철에 국내용도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까지보다 근데 더 어떻게 악화가 되겠어요? 악화되지 않고, 야, 역시 바이든이 사람들이 어쩌니 해도 수십 년 동안 뭐 외교 관계를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련하긴 하네. 더 이상 부딪히면 큰일 날 것 같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 그쯤에서 멈추고 한라인 같은 것도, 군사 한라인 같은 것도 개설을 하네. 이 정도로 보여주는 뭐, 그리고 부주석일 때도 만났고 부통령일 때도 중국에 갔고 서로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지난해 11월 달에 만나고는 처음 만나는 것이긴 하지만, 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그 심각한 전쟁으로 막 끌려갈 수 있는 것을 조금 뒤로 이렇게 해보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협조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정도 분위기? 뭐 그런 정도 분위기고, 그 정도 분위기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회담이 시작되면은 알 수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시험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에 알-쉬파 그 병원에를 들어갔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강조를 합니다. 우린 병원도 너무너무 크니까 몇만 명이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도 제가 지금 이 등 뒤가 속옷도 단단하게 입고 했는데 좀 시린 느낌이 있거든요. 시린 느낌이 있는데 그쪽에 비 온다잖아요. 엄청난 폭우가 온다고 하잖아요. 폭우가 내리는데 병원 밖에서 텐트 치고 전부 시신도 냉동도 못하고 시신도 비를 맞고 나도 비를 맞고 뭐 이렇게 되는 지금 그 상황인데 우리는 특정 지점에서 아주 정밀하게 목표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특공대가 들어갔습니다. 하마스가 잡겠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건요. 지금 이 쉬파 병원에서 앞으로 어떠한 교전이 있을지 만약에 누군가 하마스를 잡았어요. 이런 경우는 저 하마스다 하는 경우 교전이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병원이 완전히 이제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 공세를 확대할 수 있는 큰 그 지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특공대 들어가면서 3개의 발사체가 병원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레퍼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그 병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미국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 이런 발사체가 떨어질 때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오폭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공대의 진입과 더불어서 발사체가 3개가 병원에 떨어졌는데 3개가 전부 팔레스타인 쪽에 그 오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오폭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하에 하마스의 본부가 있다. 미국도 어제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응급병동 워낙에 크니까요. 수만 명이 있는 그런 병원이니까 응급병동 그쪽에 지금 탱크가 주둔해 있고 환자들은 계속 숨져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도 의료진과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거든요. 그 병원 안에서 깜깜하게 이제 고립돼 있는 거죠. 오히려 화내시면 더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군이 오니까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로서는 지금 특공대의 그 정신 무장이나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깜깜해졌다, 화내졌다 하면 이거 특공대가 온 것이고 특공대가 하마스일 것이 하고 생각하면 또 그에 맞는 작전들이 환한 그곳에서 시작이 되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의료진들과 환자진들 너무너무 우리가 극도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 대변인은 당장 휴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병원은 보호하라. 그런데 거기가 하마스의 근거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미국은 상처받지 않고 인심 잃지 않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인심을 잃으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미국도 인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여론은요. 의견이 분열돼서 38%가 지금 마리스트, NPR, P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과했다. 이스라엘의 진압이 지금 과하다. 아마 더 과한 진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38%가 대체로 옳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대응이 군사 대응이 과하다가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12%포인트가 늘어나서 38%, 지난번에는 26%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데요. 아랍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굉장히 그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슨 이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중동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고를 하면서 57개국 지도자들이 주로 미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위선이다. 이중잣대다. 중동을 모르면서 이스라엘만 싸고 도네? 뭐 이런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살상했을 때 얼마나 미국이 비난했습니까?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살상한 그 기간의 그 숫자와 이스라엘이 살상한 숫자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살상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휴전하면 안 된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얘기죠.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러시아만큼 더해, 계속 더해. 러시아 지금 1년 이상 해왔잖아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앙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랍은 결국은 아랍끼리 뭉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입장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민간인은 민간인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 의견이 다르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땡스기빙 데이 준비,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서서히 하셔야지 되겠네요. 주문할 것도 하시고, 저희는 정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날. 10월의 소비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1% 줄어들었습니다. 0.1%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워낙에 9월 달에 뭐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0.7% 늘어났다 해서 더 0.9% 늘어난 것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 줄어들었어도 이건 이 정도면 활발한 경제다라고 하지만 3월 달 이후에 매달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음으로 소비가 줄어들었다. 경제활동 괜찮지만 그래도 좀 쿨해지고 있네.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2%에 맞추는 날까지 가기 위해서. 보통이요, 소비가 뭐 퍼니처 좀 덜 사셨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용품에서 좀 지출을 줄이셨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쓸 때는 써야지 돼.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건강, 또 개인 생활용품, 먹는 것, 또 음료수, 전자제품 지출은 지난달보다 조금씩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가솔린을 제외한 10월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핵심 물가 지수, 이거는 이제 변동성 있는 것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0.1% 늘어났네요. 이것도 이제 아무튼 그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올해 말에는 절대로 이자율 인상 없을 거고 이제 줄이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불가항력적인 것과 변수가 많잖아요. 전쟁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무슨 가까운 1년 뒤, 6개월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대체적으로 맞아서 장기적인 그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많이 반영이 됐었죠. 이렇게 적어도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없다 해서 많이 올라갔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데스크로스, 그 다우 지수가 장기적인 이 그 곡선에 비해서 단기적인 곡선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프가. 이런 것은 좀 약세장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그 조심성은 있지만 오늘도 지금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주 뭐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다우지수나 S&P 500나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 지수 전부 그린 색깔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우는 제법 많이 올라가네요. 128점 뭐 얼마, 나스닥도 29, S&P 500만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디너값, 오를 때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4.5%가 내려간다고 오늘 이제 미국 농업연맹이 발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터키 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내려갔고 해서 10사람 평균 식사 비용이 이렇게 작나요? 이거보단 더 될 것 같은데요. 61달러 17센트 재료 사서 지부에서 만들 때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25% 비싸긴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5% 줄어들었다. 늘어난 것은, 싸진 것은 뭐냐면요. 터키. 그리고 소고기도 조금 싸졌고 뭐 고구마 같은 것. 또 미국 사람들 버러롤 꼭 먹잖아요. 빈, 또 크랜베리, 또 무슨 뭐 여러 펌킨 파이 재료들은 싸졌는데 지금 터키가요. 16파운드가 27달러 35센트. 파운드당 1달러 71센트. 지난해보다 조금 내려갔네요. 그리고 2021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올라간 것도 있어요. 예.
펌킨파이 그 믹스 같은 것, 또 무슨 뭐 베지터블 트레이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서 이번에는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들 전해드리면서 지금 뒤에 남아있는 뉴스가 조금 많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치 뉴스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텍사스 주 정부가 우선 하원에서였습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주의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판사가 추방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추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연방법으로도 사실은 뭐 공식적인 그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금지하는 게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입국을 시도를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입국해서 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하니까 이제 텍사스주는 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형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15억 달러를 이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 해서 15억 달러를 승인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하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조율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 텍사스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연방 이민 당국에 도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텍사스가 뭐 이 난민 신청자, 서류 미비자들을 뭐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로 막 보내기는 했지만 연방 정부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도전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연방법이잖아요. 이민법은 연방법에 따라야지 되는데 지금 한계를 좀 밀어붙여서 연방보다 우리 주가 우선이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텍사스 다음은 어디, 또 텍사스에 이런 힘이 있다고 딱 그게 나중에 보장이 된다면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또 바라면서 텍사스에서 한 일이고요. 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적인 그 법적인 도전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미시건주의 판사가 요즘 여러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반역죄다. 어떻게 반역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우리 주에서는 이름을 빼야 돼. 투표용지에서. 해서 이제 소송을 여러 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시건주의 판사는 아니다. 이름을 그대로 둬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법에 맞게 이 신청을 했고 예비선거가 2월 27일이네요. 미시건주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드니 만들지 않느니는 공화당이 결정을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한 사람들은 헌법 14조 반역자이거나 반역을 도운 사람은 이렇게 그 선출된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남북전쟁 이후에 집행된 적도 없고 판사는 그 같은 그 주장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 공직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거. 이거 이제 일단은 미시건주에서는 그 같은 그 판결이 나왔고요. 그 밖에도 뭐 한 세 군데에서 이 같은 고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참 미국이 한심하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원에서 뭐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어떤 의원을 본인 하원 의장으로 쫓아내는데 일조하는 의원을 복도에서 가다가 팔꿈치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하원 의원이 맥 게이츠라는 막 선동해서 제일 앞장서서 이 케빈 맥카티를 쫓아낸 의원이 이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지 된다고 해서 정식 불만을 접수했잖아요. 팔꿈. 그랬더니 케빈 맥카티는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했더니 어떤 기자가 아니야 고의로 친 거야 했는데 하원에서 끝났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원에서도요. 상원에 어제 오클라호마의 상원 의원과 노조위원장이요. 완전히 붙을 뻔했어요. 상원 청문회에서. 그랬더니 그 위원회에 버니 샌더스 의원이 위원장이었거든요. 마크 웨인 머린이라는 오클라호마주의 상원의원. 당신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앉으세요. 완전 저작거리에서 싸움하듯이 막 상원에서도 그랬다니까요. 미국이 이상해져요 요즘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요마가 이제 새로 그 알라스카에 뭐 빙하가 없어진다 하는 것, 그 Won't Give Up 이라는 노래를 다른 가수들과 함께 했잖아요. 막 연주하고 그거 요요마의 얼굴을 보니까 야 예전에는 보드랍기만 하더니 이제는 좀 중후한 맛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조금 편안해지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